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못 풀었던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신혜영을 전후하여 제기된 중국의 정치체제에 관한 각 정파의 주장이다.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대한 모든 설명을 보기에도 모두 보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이제 뭐냐면 평령에 의해 국민정부가 건립한다. 국민은 모두 평등하게 참정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하고 위에는 국민이 선거하는 위에는 의원을 구성된다. 여기에서 이제 민권주의죠. 민권주의. 동맹은 내가 민권주의가 가장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아까 읽었던 연성정부 하니까 연성자치운동 1920년에 있었다. 그와 관련됐고, 다는 이제 제재를 하는 제재운동이죠. 그래갖고 중국 민도가 낮기 때문에 공화국보다는 군주제가 효율적이다. 제재운동. 그 다음에 라는 여기 뭐냐면 우리는 내각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치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좋지 않으면 정지될 수 있지만 총독제에서는 총독을 시킬 경제할 방법이 있다. 총독을 견제하면 국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쭉쭉 내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성교인이 성교하죠. 그래서 내각 중심제의 어떤 안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임시약법을 제시할 때 내각 중심제의 방법을 하자. 그 내용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요. 가와 같은 주장은 홍문보가 발행한 민보와 소보 등을 통해 발표됐다. 맞죠? 소보는 예전에 홍문보 기간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추용의 뭐냐면 평명군을 이제 파크에 신해갖고 타격받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그 다음에 나는 일부 계몽 군벌이 그 당시 이제 이 군벌과 전쟁을 종식해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요때 계몽 군벌들은 뭐죠? 요들은 주 서강 군벌들 동맹의 계열에 연성자치운동을 주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가는 가주장에 따라서 한계권 신성 불가점이 유효한 흥정헌법 대강이 있다. 흥정헌법 대강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가 아니라 그 전에 강서신정 때 주장한 거잖아요. 강서신정 때 주장한 게 공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입헌파 신사들이 요구에 하도 하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갖고 헌법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안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각성 도덕 대표연합회가 결정한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발행했다. 자, 임시정부 대강은 호복국정부에서 제했죠. 예, 호복군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은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죠? 남경을 옮기고, 그다음 앞으로 대총독을 선출하겠다. 그 정도야. 그리고 나서 남경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뭐냐면 아까 얘기한 임시학법 논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시학법에 의해서 선문을 대총독을 선출한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복군 정부 때 있었던 거고, 나는 호복군 정부 이후에 있었던 거야. 좀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강자중국사 정도 이렇게 봐야지만 볼 수 있는데, 최근 추세하고는 맞진 않아. 그래갖고 뭐만 좀 기억하냐면 연선자치운동 정도? 그냥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보면 지금 주관식 갖고 맞는 문제도 있는데 안 맞는 문제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답만 체크하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문하고. 그러니까 눈에 좀 발려주는 정도 수준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에 통상을 이제 할 텐데, 통합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다 빼려고. 절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출도 통합사회 수준에 나올 만들 있죠. 이런 것들만 집어넣는 거죠. 네, 여러분들 다 학교가시니까 이제 뭐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이제 좀 현대사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보기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보기에 열거된 역사사를 공통점은 공성개념, 희소쇼운동, 신문화운동, 문화대혁명. 뭐가 관련된 거죠? 반유교적인 거. 유교 비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건데 일단 풀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1차 국보합작 설립의 시대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 국보합작이 몇 년에 일어났죠? 1924년에 일단 일어났죠? 너실험 노동고 맞고, 한일 민족 통일전선 형성. 이거는 제1차 국보합작이 아니라 제2차 국보합작이에요. 예, 틀렸고. 그 다음, 반제국주의 운동의 학생활 혁신정당. 혁신정당은 이제 주공산당하고 주국민당. 예.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새로 국제질서 성립.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1919년 중국에서 일어난 반공과 반제국주의 운동의 영향. 이게 뭘까요? 오상운동이죠. 자, 오상운동의 영향이 나타난 것은 오상운동을 쓰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의의나 영향.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일단 중국 국민당 출연과 중국 공산당 출연. 맞죠? 그래서 국민당은 1919년, 그 다음에 공산당은 1921년. 이렇게. 봉건적 문화를 타파하는 신문화 운동 추진. 이거는 그 전이죠. 몇 년? 신천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1915년. 단기석인데 단석이라고 적혀있네. 단기석. 불편히 좀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자, 단기석 정권과 일본의 중일 공동 방정 협정 체결. 예, 요거는 이제 영향이 아니죠,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 거기에 중일 공동 방정협정은 좀 외워두세요. 여기 이제 오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오문 쓰다고 나올 수 있어. 예, 그 내용 나오고.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문창공주의 계기로 남경 민주정부 수립. 요거 아니면 그 전이니까 답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은 좀 이따 이제 풀고요. 이거는 제일 1차 국공합작으로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좀 이따 풀고 뭘 보냐면 6번을 넣어요. 6번. 자, 이건 신문화 운동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고요. 자, 10년도의 문제인데 10년도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가와 나를 주장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있는데, 일단 가를 보면 수천 년 동안의 우리 도덕적 기능은, 우리 정치의 도덕적 기능은 물론 인식과 풍속도 유교의 그 바탕을 통하는데, 유교는 그것들을 용접하고 통합했다 쪽인데, 칸웨이의 공조운동이죠. 공조운동. 그래서 공자를 일종의 종교화되고 신호 보시자는 그 운동이고, 나는 공자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진리를 더욱 사랑한다. 공자는 결국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고 신비적인 신으로 그의 제자를 기이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자, 이건 뭐냐면 신민총부에서 랑시차오가 자기 스승의 칸웨이가 펼쳤던 공자의 종교학을 반대해서 공자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이고 어떤 그 도덕 윤리를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지, 종교를 하지 말자, 종교시키는 반대하는, 공교운동을 반대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랑시차오가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은 상강은 비인간적인 평등 원리를 노골적 위배하고 진보를 방해한다. 이것을 파괴하고 해서 가족제도 통일치 폐지해야 된다. 요거는 상강혁명이라서 그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제도 비판이 루신도 주장을 했거든요. 강일기에서. 그래서 루신의 강일기에서 중국의 가족제도의 제약을 폭로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지? 흑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니에지를 비난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가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나무도 그거는 확실하게 강인일기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인일기에 흑인이란 말 잡아먹는다는 거야. 유교가 모든 것들. 근데 이 답어는 아마 그 아나키스트의 상강혁명이 가서 상당히 높다.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좀 볼게요. 가는 장슈라는 것은 이제 누구냐면, 그 북평운동을 추진했던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을 얘기해. 중국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장슈이 주관한 청와대 복임운동에 적극적 역할을 했다. 맞죠? 칸웨이가 거기 참여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는 입헌운동을 했고, 위안스카의 현대지를 만드는데 적극적 역할을 했다. 맞죠? 진보당을 만들어서 처음에 지지했다가, 위안스카가 제재운동하니까 적극적 이제 반대운동을 이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민주주의를 가하기 기준 신문화 운동 선언됐다. 여기서 맞는 것 같지만 틀려. 왜냐면 신문화 운동을
주창하고 민주주의와 강학을 기초로 내세웠던 사람은 청두슈죠. 청두슈가 어디에서? 신청년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라는 홉스는 호적이에요. 호적. 호적 등이 주장한 문화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죠. 맞죠? 그래서 호적이 백화문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했다는 거예요. 라임은 누구죠? 노신이죠, 노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그 공룡운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신 부분, 신문화운동 부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좀 맥락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다음은 1910년대 중국의 동일한 잡지에 실린 글들이다. 이들 읽고 그 무덤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잡지는 신청년이에요. 신청년이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서민의 승리라는 뜻이야. 그게 나는 서민의 승리. 근데 자,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그 가는 사회에서 본 잡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동굴을 파괴하고 예벌 파괴하고 국수를 파괴하고 등등등 쭉 있는데, 근데 근원을 추적해보면 본 잡지의 동인들은 무죄이다. 단지 데모크라시와 사이언스 두 분. 데모크라시와 그 사이언스는 뭐죠? 민중. 그 다음 사이언스는 가. 그러니까 민중과 가학을 고방을 했다. 이게 신청녀의 참관호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있고, 나는 이제 뭐냐면 같은 신청년의 서민의 승리라는 논술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는 요 며칠에 승리를 건축하면서 매우 떠들썩했다.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보는데 이번에 승리는 연합군의 무력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정치에 쭉 있는데 서민의 승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때 승리, 그러니까 전승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딱 문맥으로 볼 때 1차 세계대전이야. 연합군이 나오고 하니까 뒤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마지막 보면 자, 여기에 정치적 결과는 뭐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뭐 있는데, 그래서 뭐뭐가 실패하고 민주주의가 정승한 것이다. 사회적 결과는 그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농공주의가 전승한 거예요. 자, 여기 농공주의라는 건 뭐죠? 사회주의를 의미하죠. 이건 어떤 의미하느냐? 1차 세계대전 때 도시에 뭐가 일어났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 요거가 관련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7-1번 보자. 나를 발표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성립에 크게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은 누군지 쓰시오. 이거 누구겠어요? 자, 서민의 승리 누가 쓰죠? 이대조 또는 이대조. 이게 03년 나왔는데 제가 그때 봤어요. 이거 시험을 봤는데 난 뭘 썼냐면 이거 보니까 진도수다. 진도수 썼어. 근데 찾아보니까 이대조야. 그래갖고 이거 맞힌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한 10명 중에 2-3명? 맞힌 거야. 그 이대조까지 나올 거 생각 어디서 알고는 있었는데, 보통 그냥 쓰면 진독수 하니까 그냥 진독수, 청초수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첫날 둘째 날은 이 진독수가 이제 주도권을 잡았어요. 소수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3일째부터 이대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반발하는 미친 새끼 하면서 욕설을 막 하면서 악플 달면서 너 잘났네. 근데 찾아보니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딱 볼 때 첫날 둘째 날 딱 보면 거기 나온 답안 중에 3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뒤집일 답안인 거야. 전병들이 일어나. 그래서 막 이상한 답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한 답안들 되게 보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소수 답안을 썼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끄집어내갖고 다 찾아가고 자유 찾아가고 계시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그 7-2번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갖고 이 잡지는 새로운 사전을 불러일으켜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후 잡지를 주도했던 이들 사이에 사회 발전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은 생겨 논쟁이 벌였는데 이들 무슨 논쟁을 하다가 호적하고 이 뭐냐면 이대조가 된 논쟁인데, 자, 주의와 문제의 논쟁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은 쉽죠. 지금은 쉬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맞추는 사람 거의 없었어 이거요. 요거 제대로 맞추려면 어리면서 강자중사 좀 읽어야 돼.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강자중사 읽어서 요거는 알고는 있었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잊어먹어가지고. 왜냐면 인고 공부하다 보니까 강자동수단 10번 읽어도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먹었어. 뭐만 하면 그날 세계 문화사하고 그것만 읽었거든. 교과서하고. 그런데 강자동수단 찾아보니까 얘거 예전에 읽었고 내가 줄을 쳐놓으면서 똥감을 쳐놓고 다 정리했던 내용이 실력인 거야. 그때 기억이 안 나. 결국에 떨어졌죠. 그때. 자, 하여튼 있고 7단 3번은 나의 민주주의 전승 민족주의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에 공부된 정치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정치사의 중요한 새 동향은 두 가지 있죠. 이거 상당히 예민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참 많이 많은데 일단 마르크스주의 전파, 러시아 혁명, 서정의 영향력 확대 여기 볼 수 있고 또 민족 자결주의 확산, 오상운동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막대하게 동양이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답안이 이제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공산당 국민간 대의까지 볼게요. 여기도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1차 국공합작 있죠? 1차 국공합작 전후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 기출인 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자,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36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차 국공합작이 보이죠? 예.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뭐냐면 강동문 정보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동문 정보를 좀 볼게요. 강동문 정보는 이제 그 소문이 그 당시 이제 그 서남군벌도가 연합을 해갖고 1차 강동구정부, 2차 강동구정부를 구성해요. 그냥 3차 강동구정은 이제 뭐냐면 컴퓨터에 연결돼서 이제 만들지만 그래갖고 그 강동구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한번 읽고 그다음 내용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364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13년 원세계의 토벌전쟁에서 1913년의 원세계 토벌 전쟁에서 실패한 후 망명해 중화혁명당을 조직했던 손문은 원세계가 제재운동을 전개하자 국내에서의 반제재 투쟁에 참가했으나 주도권을 주지 못했다. 원세계가 죽고 군벌의 활거시기로 들어가 국경정부를 장악한 당기사가 안봉국회를 조직하자 1917년 손문은 서남지역의 군벌들과 함께 광동에 군정부를 세우고 법통을 옹호한다는 후보운동을 개시했다. 해산된 옛 국회의원들 일부가 이 정부에 참여해 손문을 대원수로 선출했다. 그러나 군 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선남 군벌들은 후보공동과 국보를 주장하는 손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원수제를 폐지하고 총재제로 바꾸어 손문의 지위를 7대 총재 중 하나로 격화시켰다. 이에 1918년 손문은 군정부를 떠났다. 오사운동 당시 상해에서 대조운동의 영향을 목격한 손문은 중화혁명당을 중국국민당으로 개편했다. 1920년 진영명이 광동에서 광서 군부를 몰아내고 손문을 추빙하자 광동으로 돌아가 이듬해 다시 제2차 광복군 정부를 세우고 일부 옛 국회의원들에 의해 비상 대총통에 선출되었다. 손문은 다시 호법의 기치를 내세우고 제1차 집공정쟁에 대응해 국보를 시도하고자 했다. 손문의 국벌 방침은 광동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던 진영명의 방침과 대응되었고 진영명 일파의 정변으로 결국 손문은 다시 광동에서 쫓겨났다. 1923년 1월 상해에서 손문은 국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서 손문은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농민보호, 지주와 소작인 지위의 점진적 평등을 주장했다. 국민당은 이미 공산당원들의 개인 자격 입당을 허용하고 있었고 소련과 코민텔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손문은 광동에서 진영명을 몰아내고 다시 근거지를 마련했다. 1924년 1월 국민당을 개조하면서 공산당과 합작한 손문은 반제국주의, 반군벌의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제2차 집공전쟁에서 손문과 연합관계에 있던 공천파가 승리한 뒤 정변을 일으켜 공천파의 승리에 기여한 풍옥상이 손문에게 국상을 요청했다. 손문은 이후에 전국 해결 방안으로 상회, 교육회 등 9개 종의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국민회의를 수집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북상했다. 손문의 북상과 더불어 활성화된 국민회의 운동은
그가 1925년 3월 북경에서 사망하면서 훈령을 이뤘다. 그러나 손문사 후 광동의 근거지로 강화 국민당은 1926년 국보를 시작해 2년 만에 이를 완수함으로써 군벌 시대를 종식시켰다. 예,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중국 공산당 창당부터 이제 보는데, 창당 배경은 이제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제국주의 침략으로서 타도해내다고 인식했고, 그걸 이 계기가 됐던 것이 베르사유 조약 때에 일본 편을 들었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소련이 중국의 어떤 모델을 이제 뭐냐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봉고 운동 전개,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또 수용이 됐죠. 노동자들부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는 열망 강조. 이것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서구 문화에 대한 회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영향.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게 확산이 되죠. 그래서 민중의 힘을 확인하고 계급투쟁에 대한 승리,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됐다. 그 다음 미은이 카란선인데, 이거 좀 외워주세요. 카란선은 뭐냐면, 과거 제정 러시아가 이제 중국부터 뺏었던 이권을 무조건 누구한테 넘겨준다. 중국한테 반환한다. 그리고 불평등 비밀 파기를 한다. 그 내용인데, 요게 이제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선언을 했어요. 카란선을. 카란은 이제 러시아의 외무장관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줬느냐? 폐기되냐? 아니야. 말뿐이에요. 근데 이게 영향력이 컸죠. 그래서 중소국교 수입의 큰 수입 요구에 여부가 합산하는데 그게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경정부나 남경정부 그 밑에 그 강동정부가 다 중국과 수교를 하고 돼요. 예. 그래서 이 카란선이 이 러시아 국가는 미국과 영국과 다른 국가다라는 것을 이제 대중들과 지식인들이 인식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호의적인 입장은 이제 확산됐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중국 공산당의 창당. 자, 중국 공산당은 몇 년에 창당했죠? 1921년에 창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랑스 쪽에서 창당했는데, 왜 프랑스 쪽에서 창당했냐면 중국 자체 내에서 창당을 못 해요. 왜냐면 사회주의를 금지시키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몰래 창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창립대 중에 원래 이제 이거부터 원래는 이제 밖에서 이제 창립하려고 했는데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갖고 어디에서 사회 프랑스 쪽에 옮겨가지고 창당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국도, 이대조, 동필무 이렇게 해서 13명 정도 되는데, 그때 초기 멤버들은 이제 이대조나 진독수를 비롯한 정도를 보시면 돼요. 모태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모태똥은 그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중에 부각됩니다. 이 사람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20년대는 중국 공산당 외에도 일본에서도 일본 공산당이 성립됐어요. 1922년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선공산당이 됐을 때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공산당이 됐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각지 공산당을 만들어, 사회당이나. 그래갖고 20년대에 그 사회당들을 모두 조직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련이 만든 국제기구에서 제3 인터내셔널 코미테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 조공산당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도를 해준 거야? 코미테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미테의 지시가 절대적이었어. 네, 코미테를 명령하려면 중국 공산당이 그걸 동의하고 따르는 방식이었거든요. 자, 하여튼 그때 코미테의 지원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자의 전국화를 목표로 해서 중국 사회주의 노선을 이제 개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이 초창기 중국 공산당은 되게 약체였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의 소수 정당이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숙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련이 누굴 선택한 거죠? 소문의 중국 국민당을 선택한 거야. 비슷하면은 그래도 좀 약간 민족주의 단체도 좀 약간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단체잖아요. 군벌과 달리. 자, 그래서 이제 소문도 자금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모자랐기 때문에 소련 코민테는가 뭐예요? 연결되어갖고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소문의 이제 활동을 좀 볼게요. 그래서 소문이 1차 국공합작 이전, 그러니까 1917년부터 해서 24년까지 하는 활동을 보면요.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1차 강동궁 정부가 있고요. 거기에 다시 쫓겨나가지고 잠깐 프랑스에 친구하다가 프랑스 조기에 친구하다가 제2차 강동궁 정부에서 했는데 진원적 쿠데타 쫓겨나죠. 그때 이제 상해 잠시 돌아왔다가 거기 중국 국민당 개kin선언하고 송요패 선언하는 이제 분위기 띄운 다음에 제3차 강동궁 정부가 만들어지고 요거 1년 뒤에 뭐가 되는 거야? 국민당 개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개진이 있고 개조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개진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당 조직을 그냥 약간 바꾼 거야. 그래서 제1차 국공화기 이전에 약간 이제 공산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뭐냐면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진이라고 하거든요. 개조는 완전하게 바꾼 거야. 뭘 받아들인 거죠? 소련의 당 운영 방식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강동궁 정부를 이제 볼게요. 자, 강동궁 정부는 이제 1차, 2차, 3차 만들어졌는데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거기 중국의 남부에 보면 강동성이라는 게 있죠. 강동성. 예. 홍콩 있고. 그래서 그 강동성의 성도가 어디예요? 광주죠.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강동궁 정부인데 되게 소문하고 집 앞 군벌들, 객군들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군대들이 있어. 이런 색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건데 자, 제1차 강동궁 정부 보면 당기석의 안보공개 국회에 대한 조직적 반발, 이 배경. 안보국회는 이제 말한 것처럼 안이파 정기국만 구성되고 그 이전에 이제 임시약법에 의해서 구성된 그 국회의원들이 쫓겨났다고 했죠? 그 쫓겨난 국회의원들이 어디 갔어? 소문 쪽으로 가서 소문이 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회를 만들고 우리가 정통적인 임시약법을 내세웠던 정부다. 이런 걸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보면요. 자, 소문은 서단 지역에 있는 군벌들. 그러니까 이제 강계현이나 유병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강서 군벌이에요. 강동성 옆에 강사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군벌들과 함께 강동에 군정부를 걸니까 군정부는 뭐예요? 군대가 통치하는 정부죠. 네, 군정이죠, 군정. 자, 그리고 법통.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보국회에서 쫓겨난 국회의원들이 소문적으로 가고서 임시약법의 법통이 어디로 온 거야? 자기한테 온 거지. 그래서 법통을 옹호하는 호복운동. 예전에 임시약법 취재로 해갖고, 대차차. 이건 호복운동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일부가 거기에 참여해서 선물을 대원서 추대하면서 정통이 자기한테 보고, 우리는 이제 임시약법을 지키겠다. 호복운동을 펼쳤다. 호복운동도 외워두세요. 이때 호법이라는 건 더욱 뭘 지키겠다는 거야? 수호하겠다는 거야. 임시약법.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결과를 보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서당군벌, 강계현, 유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호법운동이나 국본을 주장했거든요. 소문은 요 강동지역을 보는 국본을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 안 좋게 생각했냐면, 군벌들은 그냥 여기에서 강서 지역에서 그냥 잘못을 잘 싸고 이렇게 했으면 되지 무슨 떠벌대면서 국보를 하냐. 그리고 이걸 추진하면 소문의 권한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지도부 체제를 바꿨죠. 7명이 집단 지도체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소문이야. 그러니까 소문이 자기는 대통령이 됐는데 7명이 한 명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소문이 이탈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간에 19년에 또 뭐가 일어났죠? 오사운동이 났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국민당 개편되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상해 프랑스에서 친구한 다음에 이때 이제 국민당을 기침을 해요. 네, 이때 평등당에서 친구한 다음에 다시 제2차 강동궁 정부가 만들어지죠. 20년이죠. 20년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때 이제 손을 잡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강동궁 버전은 진영면이에요. 이 진영면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강명에 활동했던 평론가 세력들인데, 자, 하여튼, 이 진영면이 강동에서 강서를 군번을 몰아내고, 소문을 추빙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옛 국회의원들도 모아서 비상대충동을 선출해가지고, 후보를 또 지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과정을 보면, 소문이 또 1차 직봉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부양군벌들, 국경 정부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북벌하자. 그런데 여기에는 진현명가 돼 있지. 진현명은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북벌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연성자치운동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인 치도를 주장해. 원인 치도. 그래서 손문은 북벌 쪽에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연성자치운동에 입단해서 원인 치워요. 이렇게 주장해요. 자, 원인 치료의 내용은 뭐냐면 이 월자는 뭐죠? 원? 그냥 한자리 문자가 못쓰겠는데 이럴 때는 강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원해간이라는 말 듣죠? 원해간. 강동에. 그러니까 그 강동 지역을 그 다음에 원인 이렇게 뜻하나 봐요. 그래서 원인이 원인 스스로 뭐죠? 어디 통치하는 거? 강동성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강동성의 자체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벌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손문이 계속 북벌론을 강조하니까 진현명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일으킨 거야. 그래갖고 손문을 다시 강국에 출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손문을 다시 상해로 가서 친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1차 강동군정과 2차 강동군정 맨날 당하냐? 뭐가 없기 때문에? 군대와 돈이 없기 때문에, 조직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소밑에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상해 활동에서 이제 이 시기 때 2차 강동군정과 3차 강동군정 때 무슨 활동을 보냐면 일단 여기 밑에 보면 자 상해에서 누가 보냐면 요패가 와. 요패는 코민테름이 이제 파견된 사람인데 요패하고 이제 손문이 서로 그 뭐냐면 논의를 해가지고 그 유명한 요패 선언을 하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시험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일단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그 당시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들은 시험될 수 없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소비에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받아들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 국공합작의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한 선언하죠. 그 중국 공산당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네.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들이나 이런 자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손요패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공합작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손요패선언. 자, 그래서 이제 그 손문은 그럼 왜 이 손요패선언을 했냐?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손문 입장 볼 때는 소련부터 원조를 받아서 국민당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성운동회에서 만든 국민당을 대중조직을 정비하는 데 그게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련의 입장을 볼 때는 뭐냐면 일단 공산당이 지금 힘이 약해. 그러니까 숙주가 필요한 거죠. 국민당 힘을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그 공산당을 시야까지 조직 기반을 확대시키고 중국 내에서 소련의 영향을 확대시키려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그 손요패 선언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선언이 이제 제정이 채택되고 그래서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농민보호, 지주와 소작인지의 어떤 전진적 평등 그리고 그걸 입각해서 이제 밑에 있는 개진 선언을 하게 돼요. 개진 작업.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개인 자금 입당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당대당 합작은 안 되고 당은 국민당 있고 공산당 단적을 유지하는 채 어디에? 국민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개인 자금을 둬야 돼. 그래서 당대당은 반대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요패가 오기 전에 마링이 이제 한번 떴어요.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때 손문이 그러면 괜찮다. 근데 대신에 당대당은 안 된다. 다 우리 국민당 안에 그 공산당 개인적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마링이 이제 그 중국 공산당으로 불러놓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제안을 손문에 제안에 처음에 반대했어. 치울 수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힘이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커뮤니티는 말 듣고 좋다 해갖고 합작한 다음에 그 결정된 다음에 그래서 커뮤니티를 보고해서 커뮤니티이 좋다면서 누굴 파견한 거죠? 요패를 포함한 거예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누구 있고 사전 정리한 다음에 공산당 안에서 위원 다 내부 조율한 다음에 파견된 거야. 네, 요패가.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공산당의 개인적 입당 허용은
1차 국공합제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예전에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 예. 자, 그다음 국민당 개전 작업인데, 자, 개전 작업은 이제 일종의 1차 국공합제 준비 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비 체제를 이제 정비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아까 이제 진영명의 정병호 상해 쫓겨난 성문이 선의 지원을 예상하고 국민대 당세 확장 작업을 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아까처럼 말하죠. 누굴 참여시키죠? 공산당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참여하고요? 코미테는. 왜냐면 그때 초창기 이제 중국공산당은 코미테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국 국민당 개진선언을 발표하고 개진대회를 소집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군사적 정치적 조직에서 대중적 정당을 지향하는 걸 명확히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조직 개편 내용도 이제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지식인의 정당에 불과했던 공산당을 국민당에서 조직 기반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공산당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대중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진선언에는 이제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삼민주의예요. 그래서 이 개진선언에 있는 삼민주의가 그 강자중국사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개진 자체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강자중국사에 있는 그 전문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개조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개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개조 전에 한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개조를 하기 위한 뭐죠? 기반을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공산당원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3차 강동구 정부죠. 자, 3차 강동구 정부는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코미테즘의 그 지원을 받은 성종이 일종의 돈으로 이제 주변의 군벌들을 또 사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허승진의 시야의 강동공당, 호남, 강서, 음남, 객군을 조직으로 도움을 받았고 지명령을 몰아내고 제3차 그 강동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죠. 그리고 코미테로서 이제 이때 정치공이었던 보유디하고 그 다음에 갈레를 이제 파견하죠. 그래서 국공합작과 국민당 개조를 이제 토의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그때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르디예요, 보르디. 예. 그래서 보르디가 뒤에 이제 국민당 개조, 국민당 개조가 제1차 국공합작이죠. 그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삼민주의 안에 그 보르디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사회주의 의견. 그러니까 신삼민주의 공포할 때 그냥 공포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협의한 거죠? 송문하고 보르디가 협의해가지고 결정한 거야. 나중에 좀 읽어보겠지만. 자, 그래갖고 이제 국민당 개조 기반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1924년에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조직 공포할 전국 제1차 국민당 전국대표대회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 총강을 중국 민당 총강을 통과시키고, 이때 이제 민주집정제라는 정치 형태로 이제 당 조직을 만들죠. 민주집정제라는 건 뭐냐면 소련식 소비에트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화를 보면 그 공산당이나 이런 그 사람들 활동할 때 항상 뭐죠? 당에 충성한다는 말 있죠. 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뭐냐면 민주집정제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당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하부 조직이고 여기가 이제 상부 조직인데, 하부 조직에서 이제 결정된 그 하부 조직에 일단 논의를 거쳐.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 조직 오고, 그 다음에 상부 구조에서 이제 정해요. 그래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정하죠. 그래서 일단은 하부에서 올려놓은 의견을 내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딱 결정하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가 당에 지적을 내리죠. 그 명령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민주집정제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당조직을 운영하냐면, 일단 전국대회를 열어요. 전국대회를. 그래서 이제 그 보통 4년이나 5년마다 이제 전국대회를 열죠. 전국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뭘 뽑냐면 중앙집행위원회를 뽑아요.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를 뽑고
중앙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죠. 그러면 그 결정된 정책들은 절대적으로 당의 몇 명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그게 민주 집정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갖고 이 민주 집정대는 이제 포기할 때 이제 그 당을 이제 대회를 포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11기 3주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뭐 얘기냐면 일단 11기라는 뜻은 뭐냐면 그 11차 전국 당대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뽑아오는 중앙위원회가 세 번째 회의가 뭐냐면 3주 전에가 되는 거예요. 이건 11기 3주 전에 되게 유명하게 중국 공산당에서 무슨 정책을 결정했죠? 개혁 개방 정책을 결정.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기가 보통 4년 이렇게 나중에 처음에 1년 단위로 끄는데 4년 단위로 이제 저희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그 전국대표대회에서 뭘 결정하는 거죠? 중앙위원회. 이 중앙위원회보다 더 소수가 상무위원인데 그 사람들이 거의 그 뭐냐면 당권 행사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중국은 당과 국이 뭐예요? 일치되죠? 당의 결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국민당에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국민당도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지만 소비에트식 어떤 정당 정치 운영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중앙위원회가 당문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조합 폐기, 그 다음 연소 연공, 그 다음 부조 노공 3대 강령을 제칭했다. 그래서 원래 불평등조합 대신에 뭘 주장했냐면 그때 보유디가 뭘 주장하냐면 이제 그 불평등조합 대신에 그 당시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자.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근데 이건 뺐어. 소문이 반대 때문에. 대신에 반외세 부분을 불평등조합으로 이제 한정시킨 거죠. 연소연공은 뭐죠?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과 연합한다. 제1차 국공합장과 관련된 거고, 부조노동도 그 일환이죠. 그래갖고 그 노동자 농민당 소 도와주자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로써 1차 국공합장이 결정이 되고요. 요때 신삼민주의가 채택됐죠. 그 신삼민주의에는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무슨 요소가 많다? 사회주의 요소가 많다. 특히 민생 부분에 그 토지의 어떤 평균, 그 토지의 균분, 그 다음에 자본의 절제, 대세상의 기공의 국가 이런 것들은 보르디가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공간학교를 만들죠. 그래갖고 국민당 군대를 수여하고 그 한국공간학교의 교장이 누구였냐면 장개석이에요. 그래서 그 장개석이 그 배출한 제자들이 이제 부하들이 뭐죠? 장개석이 군사 기반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공간학교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왜 만들겠어요? 예? 군벌들. 예전에 군벌들이 군대에 의존했잖아. 그러니까 당군을 만들자. 그래갖고 했고, 그다음 농민운동 강수선을 했는데 이 농민운동 강수선은 이제 주로 그 공산당 계주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1차 국공합중 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돼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럼 신삼민주의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들 그걸 한번 강대중 국사본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1350페이지 보세요. 자, 135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개조선언이 이제 결정된 거 내용이 있는데, 자, 손문과 부유제 합작을 통해서 이제 그걸 공포하고 신삼민주의가 이제 개조선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1131번 한번 읽어볼게요. 개조선언 초반 기초 작업실 그로들이 주장한 바를 살펴보며 인권주의의 측면에서 국민당의 서방민주제와 서방국가의 중국혁명에 대한 태도에 여전히 환상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민생주의 측면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혁명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을 규정한 노동법과 지주의 토지골수와 농민의 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한 토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족주의 측면에서는 국민당이 세계적인 반제국주의 전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르딘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그 일부가 표현을 바꾸거나 애매하게 개조선언에 수렴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국민당 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토지 분배 법령의 실시와 관련하여 해외 화교 당원으로부터 당의 볼셰비키화 반동의 소비에트화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는데 이 같은 국민당 내 불만의 배경이 되어 개조선언에는 경자유전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납작되었던 것이며 또한 반제 문제에서 국민당의 세계적인 반제 전선에 참여하는 내용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소문의 주장으로 결국 개조선언에는 불평등 조약의 취소가 주 내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의란 1923년 말 1924년 초 관세 인여금 환 요구로 첨예화된 서구 열강과 강동구 정부와의 군사적 대립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보면 개조의 방향을 선언하는 데에는 강동구 정부가 처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강양국사에 보면 이제 개조선 초학 기초 과정에서 고은디하고 그 당시 이제 손문 간의 그 의견 조율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32번은 예전에 시험용 문제 내용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게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신산민주의, 구산민주의 여기는 신산민주의가 나와요. 신산민주의. 그래서 민족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민권주의 아까 이제 5권 같은 거 나오죠. 자, 사건, 그래서 사건, 5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민생주의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직권을 평등하다. 직권평등 나오죠? 이때 직권평등의 의미가 뭐죠? 토지를 분명히 분배하자. 근데 이에 대해서 구산민주의 직권평등은 뭐냐면 매도가 매수가가 뭐야? 차익은 환수하자. 그 내용이고요. 자본절제라는 건 뭐냐면 토지와 자본이 한 번에 집중되는 막자라는 것이죠. 이 자본절제라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거기 옆에 국민의 정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1133번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마르크스 앵겔스에 의해서 이제 레닌이 대승한 어떤 그 당 조직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제1차 국공합작의 이제 배경을 보죠. 앞에 이제 제1차 국공합작하고 그 1차 전국 대표대회가 이제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전국 제1차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뭐가 된 거죠? 제1차 국공합작 개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 개조는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좀 볼게요. 그 크라운선 아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손요패선 그 다음 코민트는 2차 대회 이렇게 있는데 그 대내적 대회에는 이제 코민트 2차 대회를 극동 피학방 민족 대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코민트 2차 대회에서 레닌이 그 개최를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함께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은 아시아적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시아적에서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누구하고 손을 잡으라고 해요? 네? 개량된 부유주의자들과 손을 잡아. 이런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이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의 배경이 됐죠? 우리나라는 신간의 또 배경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손욕배에서는 카란선 그 극동 피합방 민족대 결정문 그것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요걸 이제 어디서 좀 찾아서 읽어보냐면요. 한쪽에 잠깐 펴보세요. 한쪽에 보면 36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민족립 식민지문에 관한 결의 있고 손 옆에서는 있죠.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립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 1920년 코민테른 제2회 대회에서의 결의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력이 미약한 문화는 일시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제휴해서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그동안 실력을 배양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프롤레타리아를 공격해 올 때 코민테른이 그 나라의 공산당은 이에 저항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침의 기초에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에 참여했다.
총육회 선언 1923년 1월 소련 대표협회가 상해의 소문을 찾아와 회담을 받고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중국의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약속했다. 소론이 소련에 접근하게 된 것은 우사운동 뒤에 전면화된 대중의 정치적 역량을 인식한 점이 작용했고, 소련은 취약한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내 소련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했다. 이 선언 이후 국민당은 중국합작을 위한 체제 정비를 본격화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앞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국민당 내에서 공산당원이 들어가 합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내 당의 합작이 아니라 당내 합작이고, 이것이 이제 제1차 국방학자금 이전부터 공산당의 서울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공산당 안에서도.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1449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1449페이지 보면 그 앞에 제가 한번 설명한 게 있어요. 마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다음에 공산당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회의를 결정하는 회의가 서울회의죠. 그 서울회의는 서울협회에서는 이전에 이미 공산당 안에 중국 공산당과 코민테런의 합의가죠. 결정된 당내 합작을 합의하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줄치는 부분만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서울회의에는 진독수, 이대교, 최화성, 장국도, 도군도, 장태래, 마린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우선 마린은 코민테른의 7월 결정과 8월 지시를 전달하고 당원이 개인의 신분으로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회의에서 이대교는 대체로 코민테른과 대립할 필요가 없어 찬성하는 의견을, 장국도는 당내 합작은 당 정책을 견제한다 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독수는 코민테른의 결정이라면 복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손중산의 앞에 서약하여야 하는 입당 방법을 취소하고 국민당을 개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마린의 설득 아래 대다수가 당내 합작을 찬성하였으며 중국 국민당이 입당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부터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회 현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현실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서울회의는 중국 공산당 제3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국공합작 통일 정책을 채택하도록 사상적, 이론적, 조직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합 형성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국민당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고 강건주의적 수정 원조를 확대하고요. 코민테른과 소련은 공산의 취약한 조직 기반을 강화하시고 소련의 중국 내 영향을 확대시키는 거. 그리고 제1차 국공합작은 국민의 대중 정당화, 독자적인 혁명권을 양성시키고, 그렇지만 국민당 안에 이 공산당을 거론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학교 출신들 중에, 지휘 출신 중에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토지 분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결렬이 되죠. 이 부분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은 죽기 직전에 제2차 집권전쟁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송문은 무슨 계획을 했다고 했죠? 국민회의 개최를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국상선언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국민과 무력을 결합시켜 국민의 무력으로 국민혁명의 성공을 주장해. 국민혁명의 성공. 네. 그래서 국벌을 주장하죠. 국벌 일종의. 그리고 나서 모든 계층과 단체로 구성된 무슨 회의? 국민회의. 국민의 총성운동을 펼치고 국상선언을 발표하고 국경으로 올라갔는데 국경에서 뭐야? 가난으로 죽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국민회의에 맞서서 당비석 정부가 내걸었던 게 뭐죠? 선우회의죠. 선우회의는 뭐라고 했죠? 엘리트들만 구성된 회의죠. 자, 하여튼 죽었지만 그 후에 이제 강동정권 혁명운동의 중심세로 부각이 되죠. 이걸 이제 소문사후에 누가 국민당을 장악하죠? 장례석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928년에 국벌로 대업을 안수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소문이 주는데 이 소문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국민당에서도 되게 강조되지만 어디도 강조된다고 했죠? 공산당도 되게 강조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거기 그 한국연합 중국사 지금까지 이제 제일적 독공학자 그 내용들 오늘 한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요. 360 그 뭐냐면 개진선은 각자 읽어보시고 366페이지 그 공산당원이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려있어요. 공산당원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까지 있죠.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공산당원이 국민당이 이론으로 개신에 참가한 것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코민테른은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에 따라 부르주아 정당이 국민당을 연합정권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수 지식인 집단이 지나지 않는 공산당이 국민당에 들어가 조직 기반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본래 공산당은 당대당에 대등한 당내 협작을 원했지만 선문의 거부로 공산당이 국민당에 입당하는 당내 협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선문은 개신 준비에 착수하기 직전에 소련 정부 대표 요페와 공식적인 교섭을 해 소련이 중국의 통일과 국민 달성을 원조한다고 약속한 소련태 선언을 발표했다. 소련은 선언에서 중국에는 공산 조직이나 소비에트 제도가 실현될 수 없다는 표현까지 허용해 국민당에 상당한 양보를 했다. 이 선언 이후 강동의 근거지를 만들어 제3차 군정부를 세운 국민당은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본격화하면서 국공합작을 위한 준비를 진척시켰다. 소련은 중국의 군사, 정치, 부문을 파견하고 재정 지원을 하며 국민당이 군관학교 건설을 독촉했다. 그리고 국민당은 소련의 주도하에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장개석이 소련 시찰을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하고 코민테른 대표 보로딘이 광주에 와서 선문의 정치 고문이 되었다. 보로딘을 고문으로 하는 국민당 임시중앙집행위원회가 조직되어 국공합작과 국민당의 개조가 본격적으로 토의되었다. 이런 준비 끝에 1924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국민당 제1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당의 주의, 정강을 밝히는 대회선언과 당의 구성을 규정한 총장이 공포되며 새로운 집행부인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선언 중에 국민당은 새로운 선민주의의 내용을 밝혔다. 일본대 민족주의에서는 반제국주의 목표를 명확히 했고 민권주의와 민생주의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평민의 권리와 생활 보장 방침을 밝혔다. 당의 조직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입각해 중앙, 성, 현, 군부의 각 단계를 조직하고 사회조직을 지도하기 위한 당단을 구별했다. 당의 최고기관은 전국 대표회의이고 대회의 폐회 중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회가 끝난 다음 날 새로운 집행부인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동자부, 농민부 등이 신설되었다. 중앙집행위원과 후보위원회 다수의 공산당원이 들어가고 당 조직의 핵심적 부서인 조직부장과 농민부장직도 공산당원이 맡았다. 이로써 공산당 국민당 안에서 조직적 기반을 확대하고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대회에서는 군관학교 설립안이 통과되어 소련의 시찰을 다녀온 장개석을 교장으로 하는 황토 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 네. 자, 그 다음 530 운동을 볼게요. 530 운동은 1925년에 일어났는데, 그 소문이 이제 국민의 운동을 이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운동에 대해서 노동자 시민들이 결집되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죽은 후에 국민의 운동의 어떤 구심점이 삭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에 조직했던 그 역량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역량을 배경으로 확산됐던 것이 530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30 운동의 주 내용은 뭐냐면, 사회 영국 쪽에서 일본 자본을 운영한 면방직 공제 노사 분쟁 중에 노동조합 지도자가 일본 감독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감독이. 그래갖고 이제 지도자가 일본 감독단에게 살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감독단.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해에서 학생과 민중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누가 개입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해. 네, 총공회 같은 그 조직을 만들어갖고 개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국 경찰이 발표를 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 총파업, 그 다음에 학생 동맹화, 그 다음에 중고사진들 철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들이 또 거기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당이 이제 강주나 홍콩 파업을 이제 또 지원해주죠.
그러면서 국민당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거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내고, 물론 공산당도 같이 끌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5.37 운동의 결과 국민당이 대중정당으로 발전되고요. 강제 지방정권을 이제 탈피해서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중의 지지 속에 국벌 단행하고 통일을 완수하고.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이 공산당 세력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거기 내부에 들어가고 노동조직을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당의 지주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 출신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분열의 원인이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반제운동에 성공해서면서 대중운동에서 공산당의 지도 역량이 또 강화되는, 국민당도 이익을 받지만 공산당도 같이 이익을 보는 그런 운동이 5.30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에 대한 조국사 308페이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5.30 운동. 308. 네, 368페이지야. 예. 손문이 1924년 국상하면서 국민회의 운동이 북방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지의 희생, 학생, 노동자, 시민 등의 단체가 결집되었다. 손문이 운동 과정에서 죽은 뒤 이 운동은 구심점을 잃었으나 운동으로 결집된 역량이 있었기에 곧이어 상해에서 5.30 사건이 일어나자 조직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5.30 사건은 1925년 2월 상해의 일본 방직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이 발단이 되었다. 5월 중순에 파업 중이던 중국인 노동자가 피살된 데 대한 대중적인 항의 시위 도중 영국인 경찰의 발포 명령으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상해 조개지에서의 유혈 사건은 상해는 물론이고 기타 대도시 전역으로 반제운동을 확산시켰다. 공산당은 상해에서 노동자 조직인 총공회를 조직했고, 총공회는 학생, 상인 단체와 함께 공상학 연합회를 조직해 불평등 조약의 철폐와 상해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5.30 운동을 전개했다. 국민당 근거지인 광주에서도 상해 사건에 대한 단양으로 6월 23일 10만 명이 참가한 군중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시위대가 조개지인 사면의 맞은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영국, 프랑스 양국군대와 충돌이 일어나 50여 명 사망, 170여 명 부상이라는 최대의 희생자를 낳았다. 이 사건 이후 광주, 홍콩에서는 국민당의 지원하에 파업이 일어나 1년 4개월이나 계속되었다. 이는 반제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한 좋은 사례로 역시 공산당이 주도했다. 이와 같이 5.30 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이 반제운동의 선봉에 서면서 대중운동에서 공산당의 지도 역량이 강화되었다. 공산당원의 수도 이 운동을 계기로 양적 확장을 보았고, 기왕의 소수 지식인 단체로부터 노동자가 참여하는 당으로 전환했다. 공산당뿐만 아니라 국민당도 이 운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혀나갔다. 특히 광주에서의 유혈 사건 날에 국민당이 보여준 영국에 대한 강경책과 불평등 조약 철폐 요구는 국경 정부와 기타 지역 군벌의 미온적인 태도와 선명히 대비되어 대중적 지지도를 높였다. 노동운동의 고향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역량을 증대시킨 한편 국민당 내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특히 공산당 지도와의 노동운동이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자 국공확장을 유지하면서 국민당 정부의 권력을 확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던 국민당 지도층은 공산당의 대중운동 침투를 상당히 우려하게 되었다.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이제 못 풀었던 문제가 297페이지 4번 문제. 자, 가는 가로 안에 기울과 니은의 해당 결과가 발표된 선으로 나의 격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가의 가로 안에 기울과 니은에 들어갈 인구를 쓰고, 그리고 나의 기출시 니은의 방식으로 이것이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사건을 쓰시오. 그리고 1번과 3번의 핵심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가의 기울과 니은은 가는이 뭐와 관련된 거죠? 1923년 1월에 상해에서 송문과 요패가 만나서 공포한 무슨 선언이죠? 송요패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송요패 선언의
주요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조직과 소비에트는 중국에서 실시를 불가하다.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개조는 뭐죠? 소비에트 방식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였지만 그때는 이제 못 받아들일 때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는 실시하죠. 그다음 타완성은 뭐 원칙 확인하고 소련이 외몽골 분리에 이런 것들 소련이 외몽골 분리할 의도가 없다. 물론 거짓말이죠 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만은 뭘까요? 어떤 인물이죠? 소문. 니은에 들어갈 만은 요패.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저도 이거 찾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 되게 신기한데 이게 이제 보면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아직 강화지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 공산당을 건설할 수 없어 목전의 혁명이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디귿의 방식으로 니은이 공산당을 국민들의 가입을 거래한다. 이 내용인데 일단 이제 이게 디귿의 방식에 따라서 니은의 방식에 따라 디귿이 이루어진 거 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가입할 걸 거래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당내 합작이죠. 당내 합작, 당외 합작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뭘까요? 디귿은 이거는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개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1차 국공합작의 결정 방식에 1차 국공합작이 국민당 개조와 국민당 연결되어 있어요. 국민당 개조와 1차 국공이 같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1차 국공합작이에요. 왜 국공합작이냐면 거기 이제 개조란 말 자체가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개조란 의미를 보면 개조는 다수의 공산당원의 당정을 유지하는 채 개인 자유에 들어가서 그 국민당 합작 과정이 일어난 국민당 조직상의 정비를 개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입각할 때 여기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원 국민당 가입을 거낸다. 개조라는 의미가 뭐죠? 두 번 들어가잖아. 니을도 개조고 디귿도 뭐예요? 개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국민당 개조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당 개조가 포함된 제1차 국공합작이 되는 거야. 제1차 국공합작.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 디귿 사건은 제1차 국공합작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나와 관련된 사유는 뭐냐면 3전대의 주요 일정이에요. 3전대. 그러니까 공산당 제3차 전국대표대의 결정사항은 그 내용인데 요걸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와 관련된 뭐냐면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 국민당의 대선언을 대선인데 이게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가 있어요. 아까 보충 자료에서 거기 있는 내용도 있죠. 거기 있는데 일단 민족주의 부분은 신민족주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신삼민주의, 신민족주의 내용을 오족통합, 민족해방과 민족의 평등과 완성, 반제국주의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삼민주의 내용에서 신민생주의 부분 있죠. 이걸 쓰시면 되겠죠. 경작자의 토지를 분배하고 토지 독점, 대기업체의 국유화, 토지가 자본의 집중 방지. 이걸 뭐라고 하죠? 자본 절제. 그 다음에 민중복리 추구. 그래서 요걸 알려면 모와 모의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구성민주와 신상민주의 차이점 아셔야 되겠죠?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구성민주와 신상민주의 차이점 물어보는 거는 많이 나올 거야. 예. 그래서 손욕배선언도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요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손욕배선언의 내용을 쓰시오. 물어보나? 손욕배선언을 하면서 1차 국공합작을 했던 소련 측의 의도와 코민테른과 소련과 코민테른 의도와 국민당 의도가 뭔지 노총의 의도가 뭔지 그거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읽고
약과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제가 목이 좀 돼요.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신호를 비롯한 혁명파들은 신의 혁명으로 총을 타도하고 중화민국 건국하였으나 보수적인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위안스카이사와 중국은 각 지역에서 형성된 골몰들이 제국주의 세력과 야합하여 민중을 착취하는 군벌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순원은 러시아 혁명과 오사운동에서 일어난 민중의 힘을 인식하고 중국 국민당을 결성한 후 병정정부를 수립하여 베이징의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국보를 추진하였다. 미추친 이래 수상자 기반이 되었던 운동을 신문화운동이라고 한다. 이 운동이 추구했던 바를 결제로 서술하시오. 자, 5-1번은 신문화운동인데, 신문화운동이 추구했던 것은 일단 유교 중시의 정통 문화를 타파하는 거죠. 그 대안으로 이제 뭐냐면 서양의 어떤 과학이나 민주주의나 뭐 사회주의 이런 것들 수용하고, 그 다음에 또 백화문운동, 백화문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5-2번 같은 경우에는 북벌 추진의 수원이 취했던 조치. 그러니까 북벌은 그 송원 당시에는 그 뭐냐면 송원이 못했어요. 장례식 때 성공하고. 근데 그 전에 사전 기반으로서 이제 그 코민테른을 연합해가지고 한국 군간사관학부를 만들었죠. 그 군사를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제1차 국공학장을 내세웠고. 그래서 이 내용도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막연해. 2차, 2차 수사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향을 쓰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못 풀었고 8번. 자, 다음은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문이다. 자, 중국 국민당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하게 된 국제적 배경을 쓰시오. 자, 여기 이제 보면 민족주의는 어느 계급을 말하고 어느죠? 이게 못하네. 자,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제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일제의 불평등 조약, 즉 외인의 조차지, 영사재판권, 외인 관세관리권 등은 외인의 중국 영토 내에서 행사하는 정치권으로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거 그거 취소해야 된다 등등도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선언의 국제적 배경이 뭘까요? 이거는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국민당 개종 그리고 1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1차 국공합작의 배경을 쓰면 되겠죠. 일단은 그 대내적인 배경이니까, 국제적 배경이니까, 일단 코민테는 2차 대회, 그래서 피아방 민족대회에 개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나안선, 소미 오페 공동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소미 오페가 상해에서 일어났지만 실제 국제적 배경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아까 풀어봤죠?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죠. 그러면 잠깐 못 푼 게 있나? 9번 문제 나중에 풀을게요. 9번은 8번은 있고, 9번하고 이제 10번 문제만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장계들 국번을 보죠. 국번. 자, 국번은 몇 년에 일어났죠? 1928년에 일어났죠. 1928년. 자, 그 소문사후에 이제 그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되어 있지만 요중계 암살이 집단 지도체제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왕정이하고 장계에서 연합체제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정이는 그 정치 부분에서, 그 다음에 장계에서는 군사 부분에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했는데, 이런 왕과 장의 연합체제가 그 중국 공산당 관련돼 있다는 중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붕괴가 되고, 장계에서는 이제 당권과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장계석 중심의 국권이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장계석은 이제 그 지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대를 2개 나눴죠. 부대를 2개 나갔고, 그 강남 쪽에도 복권서, 풍조, 상해 쪽, 함조 쪽에 있죠. 요 일부는 자기가 이끌어요. 자기가 이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강동에서 저쪽 호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대였죠. 이 부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방향에서 이제 북번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북번이 상당히 뭐냐면 원활하게 진행돼요. 왜냐면 강남에는 이미
장개석의 이제 북벌군에 맞설 수 있는 부대가 없어. 그냥 중소 군벌들이야. 그리고 결정적 5.30 운동 이후에 대중들은 누굴 지지하죠? 국민당. 그러다 보니까 북벌이 되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또 군벌들도 싸우다가 그냥 추앙을 해. 그래서 자기 군대 이끌고 그냥 추앙을 해보면 같이 북벌군에 가담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북벌군이 뭐예요? 수가 늘어나. 그래서 이제 두 방향에서 이제 행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장개석이 이제 그 북벌하다가 왕조명은 이제 그 앞에 왕정이라는 사람이에요. 후가 왕조명인가 그건데 이 왕정이가 이제 그 무안에서 용공 무안정권을 용공 무안정은 좀 약간 그 공산당 계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는 사회주의는 아닌데 그 민족주의 좌파세야.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하고 공산당이 이제 합작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장개석이 또 별도의 또 정부를 만들어. 남경 정부를 만들어. 그러니까 북벌하는 과정에 둘이 이제 또 갈라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공산당과 결별된 게 사회주의 쿠데타예요. 예. 사회주의 쿠데타는 이제 뭐냐면 그 상해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상해는 그 당시 외국 자본들이 많고 절강 자본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해가 해방될 때 이미 북벌군이 오기 전에 노동자를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해방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거의 무슨 일종의 그 자치공화국 정도에 만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4월 10일 날 절강자본의 지원을 받고 그 당시 장개석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그 당시 노동자 조합을 강제 해산시키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 지도부나 많은 노동자들을 대규모 사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4.19 쿠데타다. 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남경 정부하고 그 무안정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되죠 또. 근데 무안정부도 좀 있다가 또 공산당과 또 싸우게 돼. 합작이 돼요. 합작이 결렬돼. 그러면서 이 무안정부가 남경 정부에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통일된 정부가 형성되죠. 그 후에 다시 또 북진을 해요. 그래서 상동성 이때 이제 그 일본군과 충돌하죠. 네. 왜냐면 상동성 그 부근은 그 당시에 뭐죠? 일본 세력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남에 이제 들어오면 북경 정부도 일본 그 장자림이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그 막비에서 제남에 군대를 발치해서 이제 국민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상동출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동출병 3번 있었는데 2번인가 3번째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남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그 국민당의 장개석은 일본군을 직접 싸우지 않고 피해서 그냥 가버려. 제남으로 돌아가지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풍옥산과 연서산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또 항목을 내고 편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1928년에 북경이 점령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때 도망가는 과정에서 장자림이 폭사를 당해요. 기차에서 이제 밑에 폭발해갖고 죽는데 이걸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해요. 강동 모중대 사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일본사 좀 할 때 얘기를 할 텐데 그 계기를 해갖고 이제 그 뭐냐면 다나카 내각이 붕괴가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동방정책, 동방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제 처리되는데 이 부분 자 일본사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만주 장하장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개같이 일본에 출동했다가 후사당했잖아요. 강동공정부한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장하장이 예전부터 반적인 길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자기가 권력을 받고 그 뭐냐면 동북 역치를 일으키죠. 동북 역치라는 건 동북 지역의 길을 바꿨다는 거야. 깃발을 동북기에서 청청 백일길. 요즘에 그 쭈이가 흔들었던 게 있죠? 그게 원래 그 국민당 그 기죠. 청청 백일기로 바꿔요. 그러니까 동북 지역에 역치했다는 건 길을 바꿨다는 건 자기 땅을 누구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야. 장개석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장개석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동북 지역까지 또 먹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를 통일했다. 근데 장개석의 그 통일은 많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군벌들 하나하나 지나가서 확실히 제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항복한 군벌들 수용하고 또 그냥 편입한 군벌들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때 장개석 정부는 이때 수도가 남경이었는데 장개석 남경정부는 일종의 고려 초기 때와 비슷해. 그리고 고려연합정부였죠. 군벌연합정부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권력이 그 지방 말단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는 장개석이 장악하지만
나머지 이제 중소도시나 이런 도시 지역은 장악을 못해 장개석이. 군벌도 있고 또 나중에 공산당도 거기 소비에트 장악을 늦어. 예.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면 절강자본인데, 절강자본은 4.16 이내에 장개석을 이제 지원했던 자본이야. 그래서 상위 공무원지를 이제 근거해서 금융자본이라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계와 정계에서 활약한 사들로 그 중에 양진한 하류 출신 강소, 성 출신들이 많다. 강소성과 절강성 출신이. 그래서 이들은 그 민족자본과는 달리 매판자본, 매판자본은 뭐죠? 이건 이제 그 예전 설명한 외국자본과 결탁했고 자국민의 이익을 억압하는 토착자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들 매판자본을 해갖고 부를 추적했고 했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국본의 의의를 이제 볼게요. 반제 반군벌이라는 국민혁명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지만 군벌 시기를 형식적으로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국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한국인이나 중국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가정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만 좀 읽어볼게요. 그때 이제 사회의 정병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37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하고 그 다음에 그 방공적 사변을 익혔다 해갖고 371페이지 그 끝에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끝. 한번 읽어볼게요. 북벌은 군벌과의 전쟁과 타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북벌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서성이 국민혁명군에 편입되는 것을 필두로 해 도처에서 군벌들이 싸움 대신 타협을 택했다. 북벌의 진척에 따라 국민정부군의 점령지역이 호남, 후북, 강서로 확대되면서 점령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이 강내에서 발생했다. 그리하여 12월 13일 반장개석파 국민당 인사와 호남, 호북, 군벌 및 군산당원들은 회의를 열어 중앙당부와 국민정부를 무한에 두기로 결의했다. 장개석은 1927년 1월 3일 회의를 열어 중앙당부와 국민정부를 자신의 근거지인 남산에 두기로 했다. 양자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장개석이 장악하고 있던 국민혁명군 사령부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명분 싸움에서 무한정부 측이 우세해졌다. 이에 4월 12일 장개석은 상해에서 반공적 입장을 밝힌 정변을 일으켰다. 4.12 정변 이후 장개석은 18일에 남동의 국민정부를 세웠다. 무한정부는 장개석의 정변 이후에도 한동안 국공합작을 유지했다. 그러나 무한정부는 정권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무한정부의 재정적 불안정은 북벌 과정에서 급속히 발전한 호남, 호북의 급진적인 노동자, 농민운동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 이들의 대중운동 역시 공산당의 지도에 힘입음과 컸다. 지주의 토지 물수 등을 포함한 농민운동은 국민혁명군에 들어와 있던 군벌부대에 불만을 샀다. 그들 자신이 지주였던 이들 군벌 출신 국민혁명군은 급진적 농민운동에 대해 반공적인 사변을 일으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한정부 안에서 이제 그 남영조 대의 과정이 나오는데, 무한정부는 누가 이렇게 왕정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합쳐져서 있는데, 왕정이가 이제 상대적 장개석보다는 좀 좌파를 들지만,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거기 그 밑에 있는 무한정부의 상당히 군벌들이나, 참여했던 군벌들이나, 그 군대들은 그 일단은 뭐 장개석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고,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주의 자식들이야. 신부차, 그 군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당이 그 무한정부에 했던 농민운동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반발도 많고. 그때 또 코민텔에서 정부가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토지 국유의 시대, 그다음 공산당 노동자 동맹 무장. 그러니까 이것을 안 보여줬으면 되는데 또 왕조한테 보여줬어, 멍청하게. 보이더니. 그러면서 보이더니 쫓겨나요, 그냥.
그래서 무한정부가 어디에 통합이 됐다? 남경중에 통합이 돼. 그래서 서로 대입되다. 그리고 또 무한정부가 경제에 또 취약한 게 실권은 그 양지가 중류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양지 하류 지금도 그렇잖아요. 상해, 남경, 뭐 소주, 한국 이때가 중심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무한은 좀 상대적으로 건들기고 공급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돈줄을 막아놓으니까 그 무한이 뭐예요? 무한의 그 지역 정권이 그 경제가 푹 망한 거야. 그거와 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 이런 과정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나서 벌였던 게 뭐냐면 이제 소비에트 방식대로 도시의 봉기를 그래서 정례를 봉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또 뭐예요? 진압이 나갔죠. 그건 좀 뒤에 있다 얘기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그 강동 모중대 사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죠. 장제 폭사 사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 372페이지 두 번째 마지막 단락 6월 국경을 장악했다. 6월 국경을 장악하고 있던 봉천파 군벌 장장님이 국경을 넘겨주고 자신의 군거지를 만주로 퇴각하던 중에 일본 강도님에 의해 폭사했다. 국민혁명군은 싸움 없이 국경을 점령했고 12월에는 장장님의 아들로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장학령이 국민정부에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군벌 지배하에 중국은 국민정부에 의해 통일되었다. 국민당이 국벌을 완수함으로써 반제 반군벌이라는 국민혁명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단 군벌 시대를 종식시키고 통합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아직 달성하지 못한 나머지 목표는 남경 국민정부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었다. 네,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남경 국민정부를 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남경 국민정부 그냥 대충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객관식 때 그 최근에 두 문제 정도 남경 국민정부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관식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남경 국민정부는 예전에는 그렇게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았어. 왜냐면 이제 공산당과 대립돼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개혁 개혁을 하면서 남경 정부를 좀 그 국민정부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한동안 1949년까지 실제 중앙정부 역할을 했던 군대 그 정부가 어디였죠? 남경 국민정부였죠. 그리고 남경 국민정부 너무 까면 또 그걸 계승한 공산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역사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공산당.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에 이제 침 못 맺는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연구반이랑 남경 국민정부 좀 약간 장례 독점은 이제 독재를 인정한다고 나한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고 해요.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그 남경 국민정부가 또 일본과 한 7년 동안 싸웠잖아. 중일전쟁 하면서 이런 것도 해서 이제 남경 국민정부의 어떤 항쟁상도 좀 부각시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볼게요. 남경 국민정부는 이제 수도로 남경이 있었어요. 국경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남경 국민정부를 이끌었던 그 사대 가문이 있어. 그 유명한. 일단은 장개석을 중심한 장씨 집안이죠. 그 다음 송씨 집안인데 송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송문의 그 친구가 누구냐 차리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리송 파견대 이 송문이 활동하면서 자금도 데리고 그 적극적인 지지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리송에는 3명의 딸이 있었죠. 유명한 뭐죠? 송민영 그 다음에 송경련 그 다음에 송예년. 그러니까 첫째가 예년이야, 송예년. 근데 그 송예년이 이제 그 남편이 누구냐면 공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상이. 이 공상이라는 사람은 절강자본의 집안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재정부장까지 맡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공씨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딸이 누구냐면 송경련이죠. 이 송경련은 그 자기 아버지의 친구였던 송문과 눈이 맞아.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오는데 눈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을 때는 자기 친구한테 딸을 주겠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가뒀어 얘를 2층에 저기 집에 가둬놓고 못 도망가. 나가지 못한다고. 근데 이제 송경련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사다리를 넣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에는 송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차리송하고 송문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이때. 그래서 이제 송문이 그때 두 번째 결혼했을 거야.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 두 번째도 이제 결혼했던 건데, 하여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얘가 뭐냐, 송미전이야. 네. 송미전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장개석하고 결혼했죠, 장개석. 네. 그래갖고 이제 장개석을 이제 맡아서 권력을 실리고, 이 사람이 대만까지 가다가 미국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90 몇 살인가 100살이면 혼에 샀어, 이 사람. 송미전. 그러니까, 송예년, 송경년, 송미전. 세 명의 이제 그 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송경년은 송동간에 결혼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949년 국뽕합창 있을 때 그 대만 쪽 안 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중국에 있다가 구주수까지 해먹고 죽게 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이 송치자매들이 이제 그 관련된 영화가 예전에 송가함조라고 그 영화가 있었어. 예전에.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있어요. 자, 하여튼 이 공치 집안이 있고 송치 집안, 진시 집안은 뭐냐면 진기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진기민. 이 진기민이 사법회 회장 출신이야. 그래서 한때 그 장개석이 그 진기민 밑에 있었거든요. 이 진기민이 깡패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백세 테러 할 때, 백세 테러는 뭐예요? 적세 테러는 사회 좌파들이 일으킨 테러죠. 백세 테러는 극우 세력들. 이 백세 테러를 일으킬 때 진기미 세력들이 사법회 출신들이 주로 했다. 그래갖고 이 진기미가 이제 진시 집안. 그래서 장, 송, 웅, 진. 이 네 개의 정권이 이제 그 네 개 가문이 일종의 남경 정권의 정치 군사 독점 체제를 마련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뽑아냈냐? 못했다는 거죠. 부정부패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 농민들이 지지가 상실되고 이들이 누굴 지지한 거죠? 공산당. 근데 지금 공산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폐하했다고 이제 그걸 타파한 정권 또한 그 사회에 들어가면 정권자하고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요. 소련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변화가 중요해요. 그 사람, 그 문화가. 예. 자, 일단은 장개석이 이제 일단은 정권 충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군대를 해체해야 된다. 일단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일단은 군대를 많이 유지하면 그 많은 인력과 장비와 그 다음에 그 군사비가 군대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 그걸 좀 세상적인 일로 돌릴 필요가 있겠죠. 경제라는 게. 그 다음에 그 군대 중에 상당수가 자기 적대적인 어떤 세력이에요? 군벌 군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서 군사를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군번을 이제 삭감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군대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부분 다 어떤 군대를 해체시키겠다. 군벌들 군대를 해체시키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겠다.